예, 안녕하세요. 부세하려면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5월 달에 우리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이제 소득세 이제 신고 이제 기간이 왔죠. 이제 그거 관련해서 우리 월세를 받든 그리고 3주택 이상일 경우에 이제 전세 같은 경우 이제 간주임대료도 이제 대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소득세 좀 신고를 좀 해야 되고 임대소득세가 한 어느 정도 좀 나올지 한번 그거 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좀 알아보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아직 주택임대사업자 이제 등록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제 소득세 신고를 지금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가급적이면 이제 신고하는 게 좋은데 굳이 또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도 한번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RHMS라고 혹시 이제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요게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이게 렌트홈 모니터링 시스템, 그 정도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간단히 다뤄드린 게 있는데, 요 내용을 보면은 요거의 큰 취지는 그겁니다. 이제 국토부나 행정안전부,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각각 이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연계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제 그 개념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국토부나 이제 국세청에서 나오는 이런 정보들, 뭐 국토부는 확정일자 뭐 신고자료라든가 그리고 국토부 행안부의 뭐 소유자 정보라든가 그리고 주민등록 자료 그리고 가격 정보 더불어서 이제 공실 여부, 뭐 에너지 정보라고 그랬죠. 이 내용은 뭐냐면은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오픈이 안 돼 갖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뭐 취직을 하려고 할 때 나 그때 공실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제 요 내용은 뭐냐면은 요 건축 에너지 정보 보면은 그 시간에 뭐 전기나 이런 거 쓰는 것들 좀 내용이 좀 파악이 되죠. 그래서 비록 이제 공실이라고 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요런 거 근거 내용으로 해서 요런 게 확인이 되면은 부가 기준으로 삼겠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검증 대상자부터 이제 몇 가지 먼저 이제 좀 추린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2주택 이상자로서, 고액임에도 이제 신고하지 않은 분들, 아까 그 정보 시스템 가지고 이제 먼저 이제 돌려보는 거죠. 그리고 1주택자래도, 9억 초과분은 또 소득세 신고 대상이죠. 이제 그런 분들, 그리고 2주택 이상 고가단지 아파트들, 이제 이런 중심으로 또 한다든가, 그리고 다주택자, 2주택 이상자로서 일단 그 연계 시스템, 이거를 봐서 뭔가 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한 분하고 등록하지 않은 분하고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또 하나 눈여겨볼 거는 이런 주상복합 같은 경우 이제 임대할 때 보통 이제 상가 임대는 신고하는데 주택 임대 이런 경우에는 거의 신고 안 하는 이제 케이스가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확정일자나 여러 가지 전출입 이런 자료 우리 세입자들 이제 뭐 확정일자도 받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 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미등록 하시고 이제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제 의견은 가급적 이제 좀 신고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일단 아까처럼 해서 이제 좀 걸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돼서 이제 조사가 나와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일단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이제 부과됩니다. 그 20%.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 소득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당연히 신고 안 했으니까 내지도 않았겠죠. 이제 그런 거 이제 계산해서 그러니까 시점 한 95% 정도 이제 약 될 것 같은데 98% 정도.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안 냈잖아요. 이제 그거에 이제 일수 대비해서 만분의 3이거든요. 그거를 365를 좀 곱하면 한 연 10.95% 정도 됩니다. 이렇게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이제 부과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부과 제척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7년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7년까지 만약 7년 넘어가면 상관없어요. 근데 7년까지는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신고를 했대 이제 과소 신고를 했다 이럴 때는 5년 이내에 언제든지 확인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은
이 기간 동안에는 지금 신고를 안 하더라도 이 기간을 뭐 넘어가면 상관없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확인이 들어올 수 있다. 예,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굳이 어느 정도 선이 되면은 굳이 신고 안 해도 미등록이라도 신고 안 해도 불이익이 없을 수 있거든요. 예, 그 내용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좀 올려놨습니다. 재산세 가면 뭐 종합부동산세 혜택, 그리고 뭐 임대조건 신고, 뭐 장기임대, 뭐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된 내용, 그리고 간주임대료 뭐 계산 방법, 그리고 5% 인상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사업자 현황 신고 방법, 렌트홈 등록, 예,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 이제 관련된 내용들. 2019년도부터 사업자 등록 이제 의무화가 됐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올려드린 내용은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뭐 안 해야 되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제가 또 영상도 달아드렸고요. 특히 그 다가구 주택 관련된 내용은 제가 또 별도로 달아드렸어요. 왜냐면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세 신고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좀 별도로 또 다뤘고요. 오늘 뭐 처음 들으시는 뭐 청취자 여러분도 있을 텐데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이 내용들 한번 많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또 우려하는 거는 나중에 임대사업을 하고 나중에 불이익을 또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알고 이제 접근하시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도 아낄 수 있고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좀 낼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예, 덧붙여서 주택임대사업자 이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제 제 이 내용을 다뤘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정부에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이제 정책을 이제 발표들을 하면서 계속 혜택이 줄었다 이런데 이 내용을 좀 정확히 이제 보면은 주로 겨냥이 된 게 다주택자들이거든요. 특히 조정 대상 지역, 예,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지난 영상에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줄었으니까 뭐 등록하지 마라 할 때 어느 정도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계속 주택을 추가 매수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계속 이용을 했거든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인 거는 그 일반 뭐 일시적 2주택, 뭐 2주택 그런 분들한테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다주택자,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계속 주택을 매수해서 주택임대사업자 계속 등록을 하시려는 그 다주택자들한테 다 겨냥이 된 거거든요.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요. 다주택자들, 특히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해서 주택임대사업자 계속 늘리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거의 제재를 가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게 그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 있죠? 주택임대 이거랑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랑 좀 혼돈을 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 내용을 이제 정확히 중과배제 내용을 모르시면은 나중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어떻게 매도 타이밍을 잡느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9.13 대책 때 이제 이게 나왔죠. 근데 요것도 겨냥한 게 어떤 분들한테 겨냥이 됐냐면요.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계속,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계속 주택을 매수해서 주택임대사업자 이제 등록하는 분들. 왜? 그 혜택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남들이 하지 말아라 할 때, 이분들 계속 계속 추가로 매수해서 임대사업을 등록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더 추격 매수하면서 계속 등록하는 거를 약간 이제 제재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들한테는 거의 해당은 안 되고요. 이거는 특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지금 주택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가로 매수해서 주택임대사업자 이제 등록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제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내용을 이제 주로 다뤄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겁니다. 알고 접근을 좀 이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부동산 세금 좀 특징이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양도 차익이 있든 어떻게 되든 내가 이제 번 것만 알지 내가 어떻게 조금 잘 했으면은 더 이익이 있었을 텐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잘 몰라서 신고를 못했다가 이제 폭탄으로 또 맞을 수도 있고, 폭탄으로 맞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흔한 케이스는 제 경험상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냈는데도 그거를 모르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앞선 영상에 하나 좀 달아드린 게 있는데, 이제 요 내용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도 이제 그 취지가 있지만 큰 내용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만약에 5억이다. 그런데 일시적 2주택 조건을 놓치고 팔았다. 이런 분하고, 일시적 2주택 조건에서 양도 차익 3억 5천으로 팔았다. 이런 분하고, 언뜻 보기에는 요게 유리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요 내용에 이제 담아놨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요렇게 판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1억 5천을 더 받은 것 같지만은 요렇게 파는 게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파는 게 1억을 더 벌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이해는 이거 지금 보신 분은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에 담고 있는 의미가 이제 그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공시지가 6억 이하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검토는 필요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도 달아놓은 내용대로 뭐 이제 일시적 2주택이나 그냥 2주택 조건에서 전세 내고 그런 분들은 등록할 필요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런 분들 이제 다주택자나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공시지가 이제 6억이 넘어가면 특히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지방 이제 3주택 공시지가 같은 거 이제 잘 검토하셔서 이제 보유세 혜택이 유리할지 단순히 이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줄어서 이제 뭐 손해가 많다 이것보다는 이제 보유세랑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뭐 소득세 이제 그런 뭐 제재보다는 보유세에서 얻는 득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도저도 아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굳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적당한 시기에 그냥 그거 감수하고 그냥 매도하시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검토할 게 두 가지가 있죠. 그냥 신고 안 하고 매도를 하더라도 제가 부가 제적 기간이라는 게 있죠. 이제 그런 분들 아니면은 세금을 좀 그냥 미등록 상태에 내고 적당한 시기에 뭐 매도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따져보고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이제 임대소득세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아직도 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대소득세 일단 감면 조건은요. 임대소득세 감면 조건이 있죠. 뭐 75%, 뭐 30% 이렇게. 근데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주택임대 등록 당시에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주택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이제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조건을 만족하면은 임대소득세 일단 감면 조건 대상에 좀 해당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주택임대사 2018년도 이제 2천만 원 이하면 지금은 이제 뭐 신고할 필요도 없죠. 이제 비과세니까. 근데 2019년도부터는 이제 2천만 원 이하도 이제 올해 소득은 내년부터 이제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다 결정이 났죠. 필요경 비율은 원래 뭐 70%였는데 이건 한 60%로 이제 줄은 건 맞아요. 주택임대사업 등록 시 60%를 적용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필요경비 이제 50%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옛날부터도 쭉 그래왔고요. 이제 2천만 원 초과시는 계속 이제 종합과세였어요. 이게 뭐 딱 바뀐 게 아니고, 그리고 2018년까지 일단 과세 유예됐다는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제 임대소득부터 임대소득이 이제 과세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018년 임대차 계획을 한 경우에도 이제 2019년 1월 1일부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제 올해 2천만 원 이하래도 이제 올해 소득 대상은 이제 내년 5월 달에 이제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주임대료 부분 있죠? 요거는 제가 이제 별도로 뭐 다뤄드렸으니까 일단 2018년까지 60제곱미터 이하 기준지가 3억 이하는 간주임대료 그 주택 대상에서 일단 빠지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 개정이 됐죠?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기준지가 2억 이하 이제 소형주택으로 주택 조건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간주임대로 이제 계산 방식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 시간 이제 하고 한번 요거는 제가 한번 계산해 놓은 건 있는데요. 그거는 전 기간 다 1년 내내 공실이 없었다는 조건이고요. 이제 제가 이제 공실이 있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월세랑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확정된 건 그거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에는 필요경비 60% 적용하고, 예,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는 또 공제를 400만 원 해주겠다. 예, 미등록 시에도 필요경비 일단 50%는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이하 시도 공제금액 이제 200만 원 예, 적용이 되는데요. 그 내용은 예, 주택임대소득 외에 이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제 이렇게 기본공제 예, 적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임대소득세 이제 계산하는 방법 하고요. 과연 임대소득세가 등록할 때 8년 했을 때, 예, 4년 했을 때 임대소득세가 같은 조건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보증금 1억, 이거는 어쨌든 3억이죠. 이건 1년을 다 공실 없이 갔다는 조건입니다. 제가 공실이 있었을 경우는 제가 별도로 또 해드릴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쨌든 이거는 간주임대료 대상이 안 되죠. 물론 올해는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신고할 필요도 없죠. 비과세니까. 근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당이 돼도 이제 신고를 해야겠죠. 만약에 3개의 주택을 갖고 뭐 이렇게 해서 한 1,800만 원이 나왔다 가정하면은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8년 장기임대 한 분하고 미등록하고 단기임대 한번 어떻게 좀 차이 나는지 볼게요. 먼저 8년 장기 같은 경우는 예, 기본 경비율 60% 적용되죠. 그랬을 때 이제 60% 적용하면 720이 이제 소득이 되고요. 만약에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다 그럼 400만 원이 또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과세 대상 소득이 이제 320만 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걸 제해주면은 제가 여기 이제 건보료 기준금액이라고 해놨죠. 예,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니까 분류과세죠. 예, 14%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예, 임대소득세는 44만 8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예, 8년 장기 같은 경우는 임대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면 75%가 감면이 되죠. 그럼 실제로 임대소득세는 한 11만 2천 원 정도 부과가 되고요. 여기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12만 2천 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같은 내용으로 만약에 4년 단계를 했을 때는 경비율은 똑같고요. 이제 다른 거 달라지는 건 여기입니다. 예. 4년 단계 같은 경우는 감면 비율이 이제 30%입니다. 30%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34만 4천 원 정도 같은 조건에서 이제 부과가 된다는 거고요. 거의 어떻게 보면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만약에 미등록했을 때 볼게요. 예, 경비율 50% 적용이 되고요. 그러면은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래도 추가 공제는 200만 원만 됩니다. 그러면 과세 대상 소득은 이제 700만 원이 되고요. 이쪽에서 하면은 이제 14%를 적용하면은 예, 98만 원. 예, 미등록일 때는 감면 혜택이 아예 없죠. 예, 그럴 때는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따지면 한 10배 정도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굳이 이제 미등록해도 뭐 잡아가고 뭐 이제 그런 건 아니니까 이제 이런 것도 감안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 무신고일 때 7년까지라고 그랬죠.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 그건 참고하시고 그런데 같은 조건으로 한번 또 볼게요. 만약에 근데 이분이 연소득 만약에 2천만 원 초과다. 이거 이해 아니고 이제 초과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기본 공제가 이제 없어지죠. 그럴 경우에는 8년 장기 같은 경우는 같은 조건으로 쭉 하면은 감면율 적용하면 27만 원 정도가 나오고 되고요. 4년 단기는 한 77만 원 정도. 예, 비율은 거의 비슷하죠. 근데 미등록 같은 경우는 예, 기본 공제 이것도 없다고 이제 쳐주면은 한 138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예, 두 개를 한번 제가 비교해 보면은 예,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그러니까 1,800만 원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예, 2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한 12만 원 정도. 예, 2천만 원 이제 초과가 되면은 예, 27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단기는 34만 원, 예, 77만 원. 미등록은 100에서 예, 130, 거의 140만 원 정도 부과가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면세점입니다. 면세점이 뭐냐면은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임대소득세 내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건보료도 부과가 안 될 겁니다. 예, 내용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 구조상 우리 경비율하고 예,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월 한 83만 원 정도 소득이다. 월세가. 예, 그렇게 되면은 예, 소득세 낼 것도 없고요. 예, 건보료도 부과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연 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돼서 한번 이제 그 60%를 적용하면 40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공제 2천만 원 이하일 때 공제를 하면은 예, 빵이죠. 면세점이라는 거는 예, 이렇게 됐을 때 임대소득세 낼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득도 없고 뭐 월 한 80만 원 정도 받는다 이런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예, 소득세가 부과가 안 되고요. 건보료도 별도로 추가로 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4년 단기도 예, 같은 조건입니다. 예, 여기서 다 끊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등록일 때 볼게요. 미등록인 분들은 면세점이 얼마냐면 33만 3천 원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월 33만 원 정도 받으면 굳이 미등록을 하셔도 불이익은 없다. 왜냐, 이 구조를 보면 경비 처리를 이제 하게 되면 50% 하면 200만 원이거든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면 또 200만 원을 제하게 되면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뭐 소득 신고를 안 해도 되고, 예, 낼 세금이 없으니까요. 예,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시간 내서 이 건보료 관련된 내용 한번 좀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연소득만 2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이거 경비 요게 추가 공제가 없어지죠. 없어진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조금이라도 더 받게 되면은 어쨌든 다 대상에 어느 정도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분들이 이제 이런 좀 적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올해 그 연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분들 한번 볼게요. 이 조건도 일단 간주임대료 대상은 아니라는 조건이 3주택이지만은 월 임대료 제가 이제 가정을 했고요. 이랬을 때 월 연간에 2,600 정도 된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과세 방식은 이제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예,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거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여기 주택임대 소득하고 이제 근로소득 뭐 다른 소득 있죠? 하고 합쳐서 이제 확정신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주택임대사업 이런 좀 소득이 많다 이럴 때는 이제 이럴 경우에도 이렇게 장부신고 대상이 있고요. 또 이렇게 장부신고 안 하고 그냥 추계신고라고 그냥 장부 기장 없이 이제 신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나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7,500만 원을 넘게 되면은 예, 기본적으로 장부 신고를 좀 하셔야 될 거고요. 만약에 임대소득이 만약에 2,400만 원, 이건 지금 제가 이 경우는 좀 넘는 경우죠. 2,400만 원 미만이다 이러면은 예, 단순 경비율 이렇게 뭐 적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 또 이제 고가주택은 또 그 단순 경비율 적용하는 또 율이 또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이럴 때는 이제 기준 경비율로 이렇게 적용하는 방식을 따르는데, 제가 뭐 여기서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장기 임대나 이게 단기 임대주택 이런 분들은 어쨌든 뭐 신고가 들어갈 텐데, 이제 미등록 하신 분들은 이런 경우도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일단 보시고, 요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거 참고하시고, 제가 위에 말씀드렸죠. 예, 뭐 신고하고 안 하고는 예, 이제 선택에 따라 틀리지만은 무신고로 인해서 나중에 좀 어떻게 날라올지는 예, 그 부분은 이제 감안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앞서서 분류과세 같은 경우는 14% 이렇게 단일 세율이었죠. 이렇게 종합과세 같은 경우는 경비 처리하고 그런 이제 과세 표준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이 좀 적용되게 됩니다. 이 정도로 좀 내용 참고하시고요.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는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경우는 공실 없이 계속 간 거잖아요. 그죠? 예, 이제 다음 제가 내용에는 이제 공실이 있을 경우 그 월세 계산하는 거랑 거기에서 우리 간주임대료 있죠? 예, 3억 초과됐을 때 예, 보증금하고 이제 그렇게 같이 연계가 됐을 때 임대소득을 좀 어떻게 좀 계산하는지 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나 예, 도움이 되셨다면은 예,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생활하는데 참고가 되고 예, 도움될 만한 내용 예, 계속해서 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세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